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어떤 한 사람의 운명,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운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보는데 사실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풍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선택을 했을 때 개운발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풍수를 보게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풍수적으로 방위가 풍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주를 보고도 이사 갈 방향이나 방위 또 뭐 대장군 방이니 오기 삼살방이니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올해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내년엔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미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뭐 대장금방이 나쁘고 삼살방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풍수는 자연과학이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풍수의 방위학적으로 봤을 때 동북쪽하고 남서쪽을 기문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기문방이란 뜻은 귀신이 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방향인데 이 기문 방향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집에서 조금 풍수적으로 안 좋은 기운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게 안 좋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풍수 역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적인 기운, 국세, 즉 위치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형세를 어떻게 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집안 자체에 두면 안 되는 풍수 소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풍수 인테리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풍수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없애버리고 또 어떤 것은 집안에 좋으니까 두면 좋다. 돈복이 들어온다. 뭐 재물복, 장수, 건강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풍수의 가장 기본 요소는 첫 번째로 뭐냐면 피흉취길입니다. 일단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 좋은 기운을 먼저 없애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한 것을 먼저 피하고 좋은 것은 나중에 취한다. 이게 피흉취길입니다. 바로 풍수가 그런데요. 집안에 두면 안 좋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고가구나 골동품 또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옛날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가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기운이 거기에 배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무로 만든 목제품이 그게 더 심해요. 철제품보다는.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들이 거기에 다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이 장롱이라든지 신발장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다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가구, 출처를 알 수 없는 골동품 이런 거 옛날 물건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추로 만든 장식품이 있어요. 특히 소나무 같은 거 분재 이런 거 보면 수추로 해서 나무를 많이 만드는데 수춘 결국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추로 만든 장식품 이런 자체는 나쁜 기운, 물론 습기를 제어하는 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운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수치라는 것은 나중에 그게 계속 부서지고 가루 분진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생명이 다 타버렸다. 즉 어떤 생기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초로 만든 장식품은 가급적이면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이상한 인형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나무나 쇠로 만든 사람 모습이나 인형 등 이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좀 이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좋지가 않습니다. 풍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우리가 찾아서 이게 우리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작용을 하느냐, 나쁜 작용을 하느냐 그런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이런 소품들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동물들의 박제품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 뭐 여우라든지 호랑이, 독수리, 박제 이런 거 있는데 결국 풍수는 왕기,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죽은 기운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기운이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알 수 없거나 뜻을 알 수 없는 서예품, 추상화, 뭔가 보면 섬찟한, 섬뜩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전혀 우리가 풍수소품으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나 드라이된 꽃이나 메말버린 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꽃을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한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게 있거든요. 풍수는 가장 중요한 게 왕기와 생기입니다. 생기가 없는 집들, 생기가 없는 지역, 왕기가 없는 곳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안에 들여서 놓는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장식품이나 칼이나 컵, 심지어 일본도 같은 경우 아니면 서양에서 갖고 온 뭐 창처럼 생긴 이런 것도 집안에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길을 흐름을 방해하고 나쁜 살기를 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집안에 두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자세한 것은 풍수 전문가한테 잠을 얻어서 들여놓는 게 좋다. 사소한 것 하나라 하더라도 너무 오래되고 출처가 알 수 없고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들은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들이면 안 좋은 것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귀문방은 무엇이고 이 귀문방에 놓으면 안 되는 안 좋은 것들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문이라는 것은 사주에 귀문 관살이 있는데 풍수에서는 귀신이 들락거린다. 그래서 귀문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이 귀문방에는 현관이나 대문이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주로 현관은 뭐 동남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주의 기운을 따져가지고 그걸 뭐 장성살 방향이라고 하는데 장성살 방향에 대문을 두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귀문방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탁한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귀문방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처럼 약간 습기가 있다든지 조금 오염기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보면 거의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집을 보실 때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방도 이 귀문방에 놓으면 좋지 않아요. 아이들 공부방은 천살 방향에 놓으면 좋긴 한데 그거 말고도 방 안에 봤을 때 이제 방문을 열고 봤을 때 바로 방문 옆에 문국위라고 하는데 그 방에 두면 좋고 아니면 북쪽에 두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거나 오래되고 낡은 물건, 뭔가 깔끔하지 못한 또 탁하고 굉장히 안 좋은 물건 이런 거는 오히려 귀신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귀문방이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엌이나 중요한 공간, 부엌도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남서 방향으로 부엌 있는 집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북동쪽에는 부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집을 선택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피해서 있다고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문 방향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일단 귀문방에는 놓거나 위치에 있으면 안 좋은 것들 앞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좋습니다. 일단 사람 자체도 보면 여러 가지 기운을 받게 되는데 이 집안에 탁한 기운이 있고 특히 귀문방에 안 좋은 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귀신이 있는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좀 안 좋겠죠. 물론 그런 거 다 따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뭐 귀문방이라 해서 귀신이 100%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안 좋은 기운들이 있는 거 이런 것을 피하면 좋다. 그리고 좀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그러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작은 공간이라고 하면 이 귀문방 자리도 정리정돈을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우리 인체에 나쁜 기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남서쪽 방향은 주로 우리나라 남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방이 다 들어 있어요. 방. 그래서 남서쪽 방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동쪽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동쪽을 우리가 이제 표기문, 이기문 이렇게 나누는데 북동쪽에는 귀신이 들어오고 남서 방향으로는 귀신이 나간다. 그래서 표귀문, 이기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서쪽은 방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베란다, 거실 뭐 이런 쪽이니까 가급적이면 북동쪽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놔라. 이게 오늘의 요지이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 풍수에서 귀문방을 동북쪽에서 즉 축방향에서 남서쪽 미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왼쪽에 지금 지구가 있죠. 지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는 뭐 자북, 도북, 진짜 자전축인 그 북쪽의 기운과 또 지도에서 보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북과 도북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전축을 보면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구의 현재 자전축 그 기울기하고 기문방, 즉 귀신이 들어오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결국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지구의 자전축은 4만 1000년마다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역이라고 해서 지구가 바로 선다. 그러면 뭐 지구가 결국 인류가 멸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회전축, 자전축이 변하는데 그 각도에 따라서 역시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지구의 자전축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을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기문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8방위표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하고 오른쪽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간 지구가 기울어진 것처럼 기울어져 있는데 그쪽 방향이 귀문방입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8개로 따지면 간방이라고 합니다. 간방. 그래서 풍수에서 파루는 간운이라고 하고 지금 구운은 니방해서 남쪽, 이 남쪽을 가리키는데
일단 리케, 주역의 개성인 리케죠. 그래서 현재는 구운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으로 보면 이쪽 파룬에는 동북 쪽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이 왕기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쪽 방향이 어떻게 보면 기문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파룬에는 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게 산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도 뜻하지만 또 부동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파룬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았지만 이 구운이 되면서 구운은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보다는 화의 성질에 가까운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화의 성질에 관계된 그런 쪽이 구운 시대는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룬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였다고 하면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방향적으로 보면 이 파룬의 기운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바라보는 그 기운이 기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방향, 기문 방향 안 좋은 이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볼게요. 동북방위는 축간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축간인 하면 이 축이 15도고 간이 15도, 인이 15도에서 총 45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했을 때는 90도 각도로 돌아가지만 팔방일 때는 일단 45도 각도로 돌아가죠. 그러면 24방위로 됐을 때는 15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간인 방향은 겨울의 끝을 의미하고 1년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간 방향은 이게 끝나고 시작하는 방위가 바로 음가양의 기운이 변하는 변곡점이다. 그래서 사실 파룬에서 구운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음가양의 기운이 변하는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24년, 25년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간으로는 새벽 1시 이후부터 새벽 3시 이제 보통 이제 1시 반에서 3시 반이죠. 그런데 보통 1시부터 3시 정도가 사람이 잠에 들면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가장 사망을 많이 하는 시기고 이 지금 시간이 보면 기운이 단절되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운이 단절된다는 게 기가 끊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귀신이 들어온다.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시간이다 해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새벽 1시부터 3시 정도예요. 이게 방향적으로 보면 축방향, 귀신이 들어온 기문 방향입니다. 그리고 곤방향, 이쪽은 이제 미곤신할 때 그 곤인데 남서쪽이죠. 여기는 환절기 기간으로 양기와 음기가 변하는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양에서 이제 음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 점심시간대잖아요. 보통 끝나고 1시부터 오후 3시 정도로 이 시간은 점심 식사 후 가장 나른한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후 1시에서 3시도 또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찾아봤을 때 바로 이 미시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식사를 하고 나서 식곤증 때문에 약간 나른한 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양기에서 음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이기도 하고 귀신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 미방향 이게 안 좋다. 또한 계절로 본다고 하면 여름의 끝에 이르고 이제 곧 찬바람이 불어올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우리가 사오미 신유술 할 때 미 다음에는 입추 신이 들어오죠. 그러면 계절이 완전히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간방과 곤방, 즉 귀문방은
음양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절기로 간방은 동지를 막 지난 시점이고요. 또 곤방은 하지를 막 지난 시점으로 계절과 기의 변화는 이 변곡점에 해당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구의 자전축에 관계된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계절이 변하는 변곡점, 또 양기와 음기가 변하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난다. 즉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는 시간이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기문방 이 시간이고 기문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거실이고 발코니가 있는 쪽이 일반적으로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동서남북을 봤을 때 북쪽과 동쪽의 사이 동북쪽이 그쪽이 지금 약간 이렇게 깎여서 잘려 있는데 그쪽이 바로 기문방, 특히 표기문이라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이기문 남서쪽이죠. 화살표 보면 남서쪽.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침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서쪽은. 그래서 사실 남서쪽은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평면도로 봤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축방향 이쪽은 너무 축축하고 예를 들어서 곰팡이라든지 습한 게 많이 꼈다. 그러면 이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 문제가 있는 집들은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인지 이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귀신이 들어오는 동북쪽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연립 같은데 현관이 있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 지금 이제 북서쪽이죠. 북서쪽에 침실이 있고 동북쪽에 침실이 있어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북쪽에 침실이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간 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방이 바로 남서쪽에 있고 욕실이 이렇게 남서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귀신이 빠져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이렇게 주방이나 욕실 같은 습한 게 있으면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방도 있고 또 주방 옆에 이렇게 욕실이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구조예요. 왜냐면 주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그것도 생기가 있고 좋은 음식들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화장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은 절대로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집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평면도를 올려놨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집안에 두면 안 좋은 소품들과 또 방향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